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주주의 세계로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주식창 하창봉 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은 쭉 짚어봤으니까 지금 나스닥도 선물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에 올려 세울 때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특징주 항공과 자동차 그리고 지금 선방하는 IT까지 일단 오르는 쪽에서 시장 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네. 너무 이제 내내 들으셔서 우리 항공은 좀 짧게 보고 갈게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르는데 인수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 산업은행에 그리는 이 큰 그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미 주가를 보면 어렵다는 걸 시장이 벌써 말을 해주고 있죠. 아침에 보면 이제 금호산업,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잘 탄력성이 좋은 기업이 보면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원래 HDC로 매각할 때도 가장 이쪽 이제 분리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 나올 때 딱 감각적으로 보는 두 개의 기업이 바로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인데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금호산업이라든지 대부분 시가에서 다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미 저한테 물어본 거는 시장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검토 중이지만 사실 이게 1, 2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아시겠지만은 플로는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최대 주주인 치우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실제로 한진칼 쪽으로 3자 배정 양식을 통해 1조 정도를 지원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한진칼이 오히려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 이상을 가져오면서 네. 그림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가 한진칼이니까 국내 FSC라고 합니까? 대형 국적항공사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사실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한 200대인가 300대 정도 되고요. 비행기 대형이.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 그 정도 한 70% 정도 되게 되는데 그러면 항공기 보유대 수로 봤을 때 그 글로벌 탑 10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한진칼은 성장의 저주 때문에 주가가 바로 개발락을 하는데 오히려 대한항공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 한진칼이 다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주가는 장 초반에 오히려 같이 강했던 올랐었죠. 거고 반대로 이제 매각 이슈가 바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승률 20% 이상 갔다가 이게 검토 중이지만은 최소한 1조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KCGI가 저는 반등을 들만합니다.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네. 솔직히 이렇게 되게 되면 조현태 장군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좀 우호적으로 지분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예,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조현아 라인과의 어떤 그 지분 경쟁이 비등비등하거든요. 지금 조현태 회장 쪽이 살짝 적죠. 네, 그런데 삼자연합 여기서 대비. 만약에 산업은행이 한진칼로 자금을 쏴주고 그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거의 성질이 완전 굳혀버리는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인수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거죠. 높게 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장기적 그림으로는 아시아나항공도 빨리 국가적으로도 정리를 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코로나도 있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작년인가요? 하이난항공 때문에 항공주들은 원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는 그냥 밀고 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보통 리스를 한다든지 외화 부채가 많아요. 물론 지금 원화가 강할 때는 외화 부채, 외화 평가 손실이 좀 감소는 합니다만은 네. 하이난 항공인가요? 아시아나가 딱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0%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가 손을 뗀 것도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DD라 그러는데 기업을 인수할 때 실사를 해보니까 감춰놨던 마이너스 통장이 튀어나오는 거죠. 부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열면 열수록 양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규모가 컸지 않았고 또 하나가 저는 왜 여기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냐고 보냐 하면은 이 매각의 중심에 일반 사모펀드도 아니고 국채은행이라는 산업은행이 이걸 핸들링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일반 사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기업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산업은행이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국적항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에 살리기 위해 대규모 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사실 산업은행 한 명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거의 현실 가능성 제가 조금 오버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저는 있나요? 제로라 보고 있습니다. 가감히 말하면 인수 가능성이 정말 낮다. 제로라고 볼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그러면 일단 주가 흐름으로 딱 짚고 갈게요. 지금 금호산업 우선주는 상한가인데 아시아나그룹주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장 초반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금호산업 모두 거의 절반가량 넘게 지금 상승폭을 축소를 했죠. 다 음봉입니다. 그 대한항공은 장 초반 6% 오르다가 약세 전환한 이후에는 지금 딱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 대한항공. 네. 한진칼은 10% 넘게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또 축소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올라서고 있어요. 약세권이긴 하지만. 근데 대한항공 우선주는 또 급등이 나오고요. 한국공항이 역시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슈에 다 같이 반응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한 발 떼는 건가요? 네, 이거는 비중 축소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시세에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검토 중이지만 미확정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은 정말 애매한 말이거든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확정이란 말은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슈를 던져놓고 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먼저 미리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네. 시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게 오늘로 하루짜리 끝나지는 않아요. 한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아침에 큰 폭의 상승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까지는 안 내려가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어떤 특정 기업의 가격을 이 가격에 현재가로 시장가로 다 팔까요?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이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분은 오버슈팅이라 보는 겁니다. 오버슈팅 보는 거 꼭 역으로 해석할 때 그럼 오늘 많이 갑자기 이것 때문에 성장의 저주 우려 때문에 하락한 한진칼은요. 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보유와 매수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저가를 이용한 네. 매수 관점은 유효하겠다. 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쪽 같은 경우에는 보유이나 좀 수익 실현의 개념에서 지켜보면 네.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은 중립적인 흐름으로. 대한항공은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네. 예, 업황을 본다 이런 거 대한항공 사실 주가 변동 오늘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기관이 바로 이 이슈 나오다 보니까 팔더라고요. 네, 뭐 거야 또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번 주에 급하게 올랐던 여행 그렇죠, 항공주, 그렇죠. 카지노주가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같이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대한항공에 미친 영향은 중립적이고 조금 더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인수 가능성은 낮게 본다라는 네. 또 주가적인 흐름도 짚어봤고요. 오늘 이제 항공과 자동차라고 포인트를 짚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봤는데 항공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 자동차 쪽에서 견주합니다. 만도가 아마존과 손잡는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 주가가 탄력적이에요. 오늘도 유독 강했어요. 네, 작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만도의 주가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 쪽에서 현대가 미국의 FTO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갑자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8년도인가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실제 왜냐하면 국내 만도는 계속적으로 현대 위아라는 다르잖아요. 네. 현대 위아는 자동차를 부품을 만드는 1차 밴드고 만도는 한라 계열입니다. 한라 계열인데 실제적으로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협업도 높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차량용 공조 장치, 친환경차 많이 하는데 현대차가 미국의 애티브와 딱 손을 잡아버리면서 네. 그럼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만도라는 파트를 끊고 이제 애티브와 같이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 힘들었는데 사실 그건 아직도 진행형인데 네. 이번 아마존과의 협업 자체는 만도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시 그 리스크를 잡아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당장 만도의 실적이 팍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만도의 매력도. 네, 돌아서지는 않는데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어떤 상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화적인 측면에서는 아마존을 저는 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공공적인 부분, 시범 서비스 부분에서는 사실 기업과의 매출과는 그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지금 만도 주가가 쐈어요. 네. 밑꼬리를 달았단 말이죠. 근데 아마존에 대한 이슈가 일단 확실히 크다는 거죠. 상당히 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율주행 그러면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뭐 택시 이런 것부터 민간이 아니고 공공부터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마존은 사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공공 부문의 정책을 관련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사업하고 아마존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업 쪽에서 가장 실생활에 먼저 갖다 줄 게 아마존이라면 만도가 아마존 쪽으로 아다스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자율주행 부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네. 이거는 만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 잘 보면 만도라든지 한라 공조라든지 한온 시스템이 있는지 네. 대부분 차량용 친환경 공조나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해요 만도가. 하지만 이 모멘텀은 충분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합니까? 네, 이제 4만 원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2년 네. 동안 4만 원이 저항이었는데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바이 앤 홀더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견조했던 자동차와 항공 안에서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0.5% 상승 탄력을 받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으로 또 외국인의 네. 매수와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IT 쪽을 담으면서 뭐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이 좀 강하긴 한데 빠지는 쪽도 있어요. 네. 해운이 올랐다가 오늘 빠지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는 들어오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또 차익 실현에 나섭니다. 바이오 낙폭 키우고 5G는 KMW의 어닝 쇼크와 함께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또 강하고요. 그나마 전기차 신재생이 하락을 했다가 개인들의 일단 매수가 들어가면서 낙폭을 줄여내고 있어요. 오늘같이 좀 조정을 받는 날 우리가 담아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분 나올 때는 이 중에 하나 물어보시더니 아니에요. 아닙니까? 앞에서 그날 시작 다 봐요. 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주식을 다 정리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다 보고 싶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섹터별로 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그림을 좀 묻는다는 표현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주에 대한 그림인데 이번 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소리 없이 강하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위치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이제 박스권을 뚫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바라는 우리나라 역사 최고점 2,700, 6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1순위로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력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올해 접어들어서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벌써 2조 5천억을 샀고. 네.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친구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시는 분들. 그래서 코스피는 오히려 이쪽에서 물어보셨는데 코스피 쪽은 다음 주도 오해로 다른 섹터는 이제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여기 화학, 바이오 전부 다요. 왜 그러냐면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지수가 어느 정도 여기서는 가장 코스피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격 조정이라 그럽니다. 너무 단기간에 예, 올랐다는 보통 거죠. 이격 조정이라는 거는 이동 평균 순간 이격 조정을 말하는데 지금 딴 거보다 가장 문제가 코스피가 좋긴 한데 너무 단기에 급등을 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지수는 빠질 수가 없죠. 수급이 좋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지금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맞아요. 들어왔어요. 네. 시가총액 1위, 2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적절히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네. 덜 오른 쪽에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하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하면 별 재미없더라.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고 다음 주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삼성전자가 좀 가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했을 때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하루에 1%, 2% 올라요. 근데 얘네 이 두 개의 기업들이 하루에 5%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폭등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 전략은 미리 강세 쪽으로 정리해 보면 시가총액 7위까지 정도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비슷한 흐름이 딱 나와요. 네, 뭐 삼성 바로지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뭐 이 정도입니다. 코스피는 그러면 뭐 해운을 비롯한 경기민간 그동안 올랐던 쪽 은행주까지 대형주 봤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해운주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장이라 아니에요. 워낙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세죠. 턴어라운드가 수치적으로 가장 잘 나온 게 사실은 해운주입니다. 네. 그죠? 우리가 상해 오님 지수.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금리 바이든 효과 때문에 올랐던 건데 이게 주중에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 실질금리 꺾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NIM 탈할 제가 볼 때 은행주는 12월 달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한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12월 달은 코스피가 좋습니다. 좀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주춤할 때 우리가 네. 사고 싶었던 경기 민감이라든지 은행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합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7위까지 오르는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이격 조정과 상승을 생각한다면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정도 종목만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이스, 카카오, 뭐 네이버, 셀트리온 뭐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 만약에 뭐 물론 다른 종목도 변동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난주까지 강했던 네. 화학, 철강, 조선기계, 유통 이쪽은 대부분이 차익 구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분할 매수할 쪽은 없어요? 근데 굳이 왜냐하면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다음 주에 조금 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코스피 쪽은 시가총액 상위만 딱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은 그럼 어디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어제 CGN이 사실 하루 전날 2천억의 실적을 했는데 주가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발 트리거, 화이자발 트리거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안 간다는 거는 앞으로도 2천억, 3천억 벌기에는 캐치업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를 당겨줄 수 있는 거는 딱 이 그룹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을 분석을 해보면 셀트리온 제약 쪽. 예. 그리고 나면 사실은 IT네요. 예, 바로
반도체 소부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 공지세미캠 조금 전에 호실적 네. 나왔어요. SK 머터리얼즈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과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수를 구성하는 가중치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메지온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수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시가총액에서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볼지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코스피 쪽은 시가총액 한 5위권 전후 종목이고 네. 코스닥은 거의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딱 오후장의 흐름과 부합하는 다음 주에 전략을 주셨어요. 지금 네. 외국인 매수 들어올 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은행에서는 팔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 딱 그 윗부분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음 주도 추가 상승 여력을 높여갈 수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IT 쪽이 좀 선방을 하는데 IT를 중심으로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까지의 관심이 좀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의 종목 픽을 또 짚어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 제가 IT를 말했으면 당연히 종목은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떤 다른 종목일지? APTC입니다. APTC는 좀 생소한데요. 생소하지만 국내 유일의 시각 장비 업체입니다. 시각 반도체 장비 우리 애칭 공격 업체군요. 들어가면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그 유명한 램 리서치입니다. 램 리서치가 전 세계 반도체 시각 장비의 50%를 차지하고 그게 일본의 히타치,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국 기업들은 이 애칭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반도체 애칭 장비는 반도체 공정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건식 애칭 장비를 만드는데 그럼 주 매출처는 당연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물론 이제 개별 면면이 다 다릅니다만 아까 제가 그냥 공통적으로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높게 갈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 잡았습니다. IT 네, 장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거는 지금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지만 하이닉스 즉 9만 원 밑에 있고 삼성전자 6만 원 초반에 있는 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비클이 많다면 네. 중소형주 관점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 뭐 APTC, 유진테크, 테스 이런 기업들 중인데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이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공정에서 비율이 높은 시각 애칭 장비 APTC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17,000원 선, 손절가 12,000원 잡아주셨고요. 다음 주는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수는 잘 잡아주고 다른 대형주들은 좀 쉬어갈 수 있다. 그간 강했던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중소형주에 대한 선방에 대한 전망으로 APTC에 대한 또 관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오늘 또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하창모 주식장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